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공지했던 바와 같이 협상 파트는 영상으로 진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몇 번 진도를 나간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영상 시간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자습서 자료에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습서를 피셔서 이 내용을 중간중간에 필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하실 때는 제 말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내용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상 파트 어렵지는 않은데요. 내용상에서 약간 다른 학교 교과서에 비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유념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습서 148쪽이고요. 혹시라도 자습서가 없는 학생은 저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협상이랑 관련된 건 제가 몇 주 전이긴 한데요. 협상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딜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있을 때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합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협상이랑 관련된 프린트는 혹시라도 잊어버렸으면 제가 직보 때 다시 드릴게요. 여튼 여기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합시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상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 포인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중요한 것은 양보의 태도이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협조의 태도입니다. 양보하고 협조하면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서로 협조하는 과정이 협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호 의정 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간에 의존하는 관계다. 즉 서로 협조를 해야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행위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협상의 절차가 있었는데 뭐 처음, 중간, 끝과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 조정하는 단계, 해결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무작정 외운다라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세요. 시작 단계에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우리가 왜 싸우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쟁점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처음 서로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단계가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까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을 때 너희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어? 하면서 조정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핵심 쟁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요. 서로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이득이 될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그때도 강조했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제일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협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그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합의, 이렇게 우리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최종 합의안을 내는 단계가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협상의 절차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보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협조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막 비난하거나 뭐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바보처럼 인정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양보할 부분은 딱 양보하고 근데 우리가 챙겨야 될 이득은 챙겨가야 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극성이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일단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익이 다양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다. 즉 각각의 입장이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협상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갈등 자체를 회피하거나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협상에 대한 개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개관 페이지는 조금 더 넘겨가지고 159페이지에 있죠. 여기 있는 내용 먼저 간단하게 보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게요. 다른 교과서는 그냥 협상만 띨롱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협상이 따지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바깥에 이 협상을 진행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상 전문가가 들려준 협상 이야기,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 들려주는 인터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래를 따지면 우리 협상이 안에 있는 건 협상인데 이 자체의 갈래만 따지면 인터뷰예요. 대담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드러나 있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기후 협상을 통해 알아보니 협상의 절차와 가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인이에요. 따지면 정치인 한 분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실제로 1992년에 리우 협상이라고 하는 기후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협상의 과정을 실제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협상의 절차와 가치를 아는 것이 이 인터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고의 과정을 통해서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때 회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되돌아보는 걸 회고라고 하죠. 근데 뭘 되돌아보는 거야? 그 사람이 기후 협상을 했던 그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고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사례, 실제 리우에서 있었던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절차와 가치를 안내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재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 절차에 따른 한국 대표단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치인이 자기가 이제 그 협상단으로 나가서 협상을 한국 쪽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2년 한국 대표단이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기후 협상을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중에서 학생이 이제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협상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협상 장면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사실 메인으로 봐야 될 협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협상 장면을 학생이 나름대로 재구성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협상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최종 합의와 협상의 가치 하면서 협상 결과 작성된 최종 합의문의 내용과 협상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인터뷰는 종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터뷰 안에 협상이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는 글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본문을 한번 읽고 이제 내용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그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것만. 지금 리우 정상 지구회의에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이 싸우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 1992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인데 우리가 싸우는 쟁점은 뭐냐면 특허의 강제 실시라고 하는 쟁점입니다. 이때 특허의 강제 실시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쉽게 가볼게요. 특허권은 아시죠? 특허권은 내가 독자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야. 이 기술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걸 보장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특허권이죠. 우리가 흔히 특허권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특허권을 너무 과도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들아 잘 들어? 이걸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뭐예요? 특허 강제 실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허 강제 실시면 특허권을 하자는 얘기구나 가 아니라 특허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특허의 강제 실시라는 표현 사이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 강제로 특허를 빼앗기를 실시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들어요. 특허의 강제 실시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특허의 강제 실시에 반대한다는 거는 특허권을 빼앗기는 걸 싫어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특허권을 인정해달라. 이 말이죠. 선생님 말 이해돼요? 다시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특허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 선진국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선진국은 아무래도 발전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개발을 해놨어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국가가 근데 이거 우리 공공의 이익이어가지고 너네가 아무리 개발해도 그 특허권 인정 안 돼. 우리랑 같이 공유하자. 라고 하면 솔직히 선진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인데 우리가 왜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특허권의 강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른 말로 하면 특허권을 조금 빼앗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선진국이 이미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놨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도 좀 나눠줘, 우리도 좀 그 기술 쓰게 해줘 라고 하는 거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은 특허권 몰수, 빼앗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돼. 우리가 특허권 가진 거야. 우리 인정해줘야 돼. 라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특허권 몰수에 찬성해. 왜? 우리는 아쉬운 거니까. 우리가 개발 못했으니까 너네 거 좀 갖다 쓰자. 이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엔 그러면 약간 좀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좀 이기적인가? 라고 보기에는요. 이게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목적으로 합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동의 목표는 뭐냐면요. 환경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의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이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선진국은 어떤 입장이라고도 여겨질 수가 있냐면 환경 보호를 위하는 거? 좋아? 좋은데 환경 보호랑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개발해놨어. 근데 그거 너네 쓰려면 돈 많이 내야 된다. 특허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떤 입장이냐. 돈이 없으면 환경 보호에도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 보호라고 하는 입장에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하자고 해놓고 그거를 돈벌이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건 우리는 공동 목표인 환경 보호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있는데 너네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돈 가지고 이런 환경조차도 이런 윤리적인 환경 보호조차도 그런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선진국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먼저 좀 인지를 해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49쪽입니다. 그래서 협상 전문가가 들려준 협상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인터뷰를 우리는 볼 거고요. 자, 협상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시험 출제 포인트 얘들아 선생님 필기 안 해도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까 필기하면서 와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 뭐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겠죠? 그 입장을 정리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정리하는 거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협상 전략. 우리가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색깔들입니다. 참조하시는데요. 선진국 빨간색, 우리나라 파란색인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늘상 쓰던 그런 내용의 방식이에요. 자, 중요한 거 노란색. 그 다음에 형식적인 거 연두색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는데, 자, 우리 교과서 특징 아시죠? 오른쪽 날개 부분에 중요한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협상의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준비 단계까지 언급해주고 있네요. 이런 게 각 절차에 따라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각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확인해 두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단계, 당연히 뭐 해야 되냐? 협상 의제 파악하기, 협상 목표 설정하기. 그러니까 협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제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로 해왔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협상에서 어떤 걸 얻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목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단계에서 뭐 해야 돼요? 앞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갈등의 원인, 우리가 왜 싸우는가 분석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의 가능성,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단계, 입장하고 논거 파악하기. 그 다음에 조정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양보해야 되니까 너네가 이런 걸 해줘라는 거였죠. 상대측
실제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상호 검토. 우리는 이런 것까진 좋은데 여기까지 농락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상호 검토죠. 서로 간에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 단계에서는요. 마지막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합의문까지, 합의글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화로 남겨두는 것이 결국엔 다 증거가 돼서 나중에 발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의했는데 기억나니? 라고 하는 거를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설령 만약에 그럼 좋은 합의는 아니겠지만 합의 내용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돌이켜 생각하니까 다시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드렸던 네모네모 고등학교 1학년 땡땡땡입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정래권이라고 하는 실제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인데요. 대사입니다. 대사. 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정말 대견하고 기쁩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상 이 학생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나봐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했던 기후 협상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선생님의 저서 기후 단판, 그러니까 이 정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후라고 하는 것에도 되게 빠삭한 지식인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후 단판에 나오는 기후 협상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라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특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이 1992년에 있었던 리우 정상지구회의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협상도 회의도 바로 여기 안에 드러나는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의냐? 리우가 이제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국제회의 안에서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행동 계획을 채택할 목적으로 열린 국제회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발생하게 된 회의 안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특허 강제 실시라고 하는 걸 쟁점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협상이고 어떤 회의인가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래건 씨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나라가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헌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 보호가 점점 필요해지는 상황 속에 갔겠죠. 왜냐하면 산업화 1900년 90년 되면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해가 다 된 상태고 드디어 사람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공장 짓고 막 폐수 버리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을 뜨게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의제 21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게 바로 뭐래요? 리우 지구 정상회의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리우 정상 지구회의는 쉽게 얘기하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나라들이 합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환경 보호 회의가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 회의이고요. 그 중에서 자 의제 21이 뭔가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회의에서 막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중에서 이야기해야 될 의제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그런 애들이 의제 21인데요. 21개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이야기 되었다. 21세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21입니다. 이 환경보호 조항, 그러니까 언급되어야 되는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 그래서 얘네들이 이 조항에 몇 개가 있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의제 21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용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것은 리우 선언의 세부 행동 지침의 성격을 뗀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 실천 강령으로서 전문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38개의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따지면 그 안 속에서 협상이 있는 거죠. 협상을 통해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 회의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브라질에서 개최한 환경보호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안에서 진행된 협상을 우리가 얘기할 거랍니다. 그랬으면 리우 지구 정상회의의 협상 준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럼 뭘 위해서 협상에 참여했느냐라는 거예요. 봤을 때
이 협상을 준비할 당시 선진국에서는 자 빨간색으로 체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을 한창 개발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환경 보호랑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받을 만한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기술들은 특허권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그 기술을 다른 국가는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동 목표인 환경 보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좀 배우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우리 기업에도 꼭 필요했다. 즉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기술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의 강제 실시, 자 이게 우리 쟁점이었죠. 강제 실시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목표는 뭐예요? 특허의 강제 실시에 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우리랑 공유하자라는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그 특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 좀 빼앗을 필요가 있다. 좀 가격한 표현으로 빼앗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만 그런 빼앗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특허권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특히 환경 보호랑 관련되어 있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였다. 그러면 특허 강제 실시를 갖다가 이 의제 20일에 넣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논의할 만한 주제로 삼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리우에서 합의할 의제 20일에 말했죠. 우리가 리우 정상지구회의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로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특허의 강제 실시에 찬성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결국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기를 바랐던 목표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은 특허 강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 그러니까 특허 빼앗기 찬성이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해되죠? 발표 한번 해두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특허에 강제 실시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쟁점 싸우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볼게요. 특허의 강제 실시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특허의 사용권을 독점해서 남용한다면 만약에 그거를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더 남용을 한다면 그 특허권을 몰수 빼앗아가지고 제3자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즉 우리나라 기술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허 강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학생 그렇다면 특허의 강제 실시가 협상의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쵸 싸우는 지점. 이 쟁점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특허 강제 실시에 대해 선진국은 반대했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개발해놓은 기술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선진국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협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그래요 맞아요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어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뒷받침해줬으면 조금 더 협상이 쉬웠을 텐데 이러한 인식이 주변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없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깨어있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협상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협상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표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 연두색으로 체크했는데요. 그 이유는 협상 중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하자는 거 그냥 싸우자는 거죠.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협상 중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존중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우 지구 정상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덕목이 가장 발휘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하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대건 씨가 선진국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특허를 강제로 몰수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따지면 선진국의 주장인 거예요. 그럴만하죠.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결국에는 다른 국가랑 그냥 공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냐. 왜냐? 그거 나중에 다 다른 사람 줄 거면 왜 우리가 열심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린 정부는 일단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특허권에 대해서 완전 인정해가지고 선진국의 입장에 찬성하냐? 그게 아니라 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을 준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의도적인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말했죠. 먼저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해야지 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정해주는 협상의 올바른 태도다. 적절한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할 만한 태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합의의 이를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협상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준 다음에 우리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 기업들이 특허 제도를 남용해서 지구 환경을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 특허권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어떤 국가의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환경오염, 우리 환경오염 공동적인 세계 목표지? 너네 그거 지켜야 된다며? 근데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환경보호,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너네가 이 기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많이 내? 돈 안 낼 거야? 헐, 그럼 너네 약간 환경 보호에 대해서 반대할 거야? 이게 세계적인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반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즉 그러면 특허권을 이거는 잘못 사용한 예시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허권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조금 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허의 강제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제품 써야 돼, 돈 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의 강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특허권을 잠시는 내려놓고 우리한테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강제 실시가 모든 나라의 이익이 되는 제안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죠. 결국에는 특허권을 이제 선진국이 자기네들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 목표, 세계적인 목표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진국한테도 이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득 전략을 높인 거죠. 설득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비각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협상의 특징이 드러난 거예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양측의 이익이 서로 간에 모두 다 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반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론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공동의 목표라고 하고 사실은 그 공동의 목표를 우리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자 의장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협상을 해서 합의된 문안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네? 너희들끼리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의제 20일에 넣어줄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것도 이제 협상의 절차로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상호간 합의 내용을 명확한 언어의 문서로 남겨야지 합의 사항에 대한 번복이나 불이행,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혹은 우리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증거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기후 단판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협상 장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부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앞에서는 요약되어 있는 협상 내용을 본 것이고요. 그 뒤에부터는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입장
그리고 선진국 입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진국 입장은 특허의 강제 실시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한국 대표단 입장은 특허의 강제 실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안 의제 20일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특허의 강제 실시 빼앗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진국의 까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둔 거 너네가 솔직히 말해서 꿀꺽하면은 우리가 개발할 의욕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구 환경을 독점 이용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를 너무 잘못 쓰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특허의 강제 실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제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협상 내용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본문 넘어와서 151쪽 마저 봅시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지구 정상회의 본회의 실제 이제 협상의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일단은 따지자면 협상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대표단이랑 선진국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의장 본 대표단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진국 대표들의 반론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발언을 한 이유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 다른 말로 하면 특허권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그 지적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알고 있다. 그래서 공감하고 협조하는 태도. 이게 뭐예요? 따지면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태도죠. 처음부터 야 무슨 지적 재산권이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봐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하고 싶은 말은 언제? 그 뒤에 인정한 이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이 달린 지구 환경이 일부 민간 기업들의 독점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어떤 특정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특허권, 자신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너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특허 강제 실시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특허 독점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따지면 구체적인 근거로서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 물질의 생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민간 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허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물질의 가격을 기존 프레온가스 가격의 수십 배로 요구하면서 특허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네요. 어떤 민간 기업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뭔가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대체 물질에 대해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특허 사용을 갖다가 안 돼, 우리만 쓸 거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사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그 물질을 갖다가 엄청 비싼 값에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 환경 보호라고 하는 세계적인 목표를 시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체 물질 개발을 한 기업이 그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 강제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찬성한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오존층이 독점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러면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특허를 강제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환경 기술에 대해서 접근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의 강제 실시가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대표단은 특허의 강제 실시 문안을 기술 이전 합의문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것. 그러니까 의제 20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해서 꼭 언급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용하는 기업도 있고 그 악용하는 기업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 이제 특허의 강제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선진국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허권 보호는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수 불가결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특허권이 없어서는 우리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 연구라고 하는 걸 위해서는 무조건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허권을 몰수하는 강제 실시 조항은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강제 실시하는 조항은 왜요? 기술 개발을 저해시킬 수가 있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 기술 개발을 하고자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국제적인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동제안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이유는 개발 욕구를 저해시킨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기술 협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간의 그런 기본적인 특허권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하는데 우리가 협력할 마음이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협력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선진국의 대표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들아 막 겉으로는 막 얘기를 했어. 선진국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기술 개발에 의욕이 저하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게 아쉬운 거야? 만약에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게 돼서 우리가 약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따지면 우위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을 잃는 거야. 왜냐면 그게 결국에 무기잖아. 우리가 다른 국가와 다른 독단적인 우리만의 기술을 그것도 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결국에 그게 힘이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인데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까 봤죠? 다른 기업들이 꽤 높은 값에 자신들의 기술을 파는 거 그런 이득도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거예요. 이득이 우리한테 안 되니까 선진국의 근원적인 동기는 거기 있습니다. 이때 근원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각 양측이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선진국은 뭐 하기 위해서? 이득 보고 싶은데 이득 못 보니까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선진국 대표단은 근원적 동기 중요해요. 이 근원적 동기를 파악해야지 원활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겉으로는 기술 개발과 기술 협력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자국 기업의 독점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겠어? 라고 했습니다. 파악을 잘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국 기업의 독점적인 이익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질 만한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못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비했을 때 그러면 우리 측이 가지는 근원적인 동기가 있어. 우리는 그러면 겉으로는 이제 그걸 악용하는 기업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의 환경 보호의 목적이 저해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떤 목표가 있어? 우리도 그 이득을 한번 맛보고 싶은 거잖아. 그 기술을 우리도 이용해서 우리 국가의 이득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한 게 결국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 동기는 특허 기술 획득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이 이미 개발해둔 특허 기술을 획득을 해가지고 자국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특허의 강제 실시라고 하는 장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표단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우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표면적 입장에서 선진국은 기술 개발과 기술 협력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국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은 우리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뭘 가지고 있다? 우리도 우리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국 대표단의 반론과 합의한 모색. 그러면 따지자면 조정 단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국 대표단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대표단이 주장하는 특허의 강제 실시는 당장 특허를 몰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존층과 같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력한 지구환경이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 이윤 추구의 기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특허 독점을 해서 악용하는 기업이 있더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허 강제 실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환경기술 특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특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그런 기업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예방책이다. 예방적인 조치로서 특허의 강제 실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앞에서 안 했던 플러스 알파 이야기 더 해주고 있어요. 특허의 강제 실시는 이미 1883년에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5조에 구성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국가적으로 여러 번 협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리 협약에서 이미 얘기를 했대요. 파리 협약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의 강제 실시를 인정하는 걸로 하자. 특허를 나눠주는 거, 우리들의 기술 나눠주는 거 인정하기로 하자. 이미 국제회의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사실은 뭐예요? 이미 인정이 되었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만인 만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유, 기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합의에 우리가 강제 특허 실시를 이미 인정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겼죠. 야, 밀렸어요. 그래서 따지면 이겼다라기보다는 협상에 성공한 거죠. 자, 의장이 선진국 대표 발언할 겁니까? 점점점 말 안 했어요. 인정했다는 얘기겠죠. 자, 한국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나라 있습니까? 했으니까 일본에서 선진국 대표단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한국의 제안이 특허 남용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고 기존의 국제협약의 틀 내에서 특허의 강제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러한 조건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표를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의장이 이 문안에 관심 있는 국가들은 비공식 협상회의를 통해서 합의 문안을 만들어 오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뭐예요? 너네들끼리 그럼 잘 한번 얘기해봐. 합의문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 의제 20일에 넣어줄게 이 말이죠. 그래서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나중에 발뺌을 하는 걸 막기 위한 증거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론했던 내용 바탕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근거는 첫 번째,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력한 지구 환경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을 독점 이익은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서 플러스로 기존에 합의된 파리 5조 파리 협약 5조에 구조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우리의 근원적인 동기는요. 겉으로는 지구환경 보호에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이 독점한 기술을 획득해서 자국 기업의 이윤, 결국에 우리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날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안 도출 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렇게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진국도 양보를 했어요. 자, 특허의 강제 실시라는 문구라는 걸 삽입하기로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특허의 강제 실시라는 거를 의제에 넣자. 그거를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선진국이 요구한 거 있어. 그러면 만약에 특허권 강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권리는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협상의 가치는 뭐냐면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서로 다투지 않고 굳이 이제 피를 보지 않고 서로 간의 대화,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협상의 가치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표결보다 논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좀 더 부합한다라는 것이고요. 합의에 이르고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는 결국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서 다시 우리 협상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인터뷰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만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학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상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거기에 대해 칭찬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학생이 감사합니다. 치열했던 협상 끝에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해서 최종 합의된 내용 그럼 무엇이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문이 어떻게 나왔어?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의안에 각 나라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국제회의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표명한 나라들끼리 따로 모여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 합의문을 만드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 사안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것이죠. 비공식 협의에서 선진국들은 특허의 강제 실시라는 문구를 합의안에서 삭제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근데 우리가 특허의 강제 실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은 해주는데 그거를 문구로 넣는 건 좀 그래. 그거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증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뭐 발뺌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대표단은 그것만큼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 봐봐, 이런 게 중요해요. 협상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를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별표 중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상진국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특허권의 강제 실시에 따른 특허의 강제 실시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해주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대표단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선진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향을 비췄습니다. 결국 8시간에 거친 논의 끝에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조건들이 최종 합의안에 상당수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게 최대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문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특허 강제 실시를
뭐 하게 됐어요? 찬성한 입장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렇게 작성된 문안을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전달하였고 이 내용을 각국이 최종 합의하게 되어서 의제 20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의제 21에 이 강제, 특허 강제 실시 내용을 꼭 넣기. 이거 가지고 토의하기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의에 이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8시간이나 얘기했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협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상을 왜 하냐? 그러면 왜 하냐? 당연히 얘기했듯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지만 정작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되도록 표결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다수결이 항상 정답은 아니야. 왜냐면 협상은 따지면 협상만 잘하면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합을 합니다. 근데 다수결은 겉으로 봤을 때는 민주적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의견만이 인정이 되고 소수의 의견은 따지면 묵살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민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에 다수결에 따른 표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합의가 민주주의에 조금 더 부합한다. 즉 합의라고 하는 것, 협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고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는 민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은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최종 합의 사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실제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강제 실시권을 통해서 지적대상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구책을 포함한 지적대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한 보상과 함께 취한다라고 하면서 특허 강제 실시를 인정하는 내용이 실제로 조항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협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학생과 정래권 씨의 인터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습활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쪽에 보면은 학습활동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리우 지구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준비한 내용, 자, 협상의 의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라고 하는 의제를 설정하는 중에 리우 정상지구회의에 대해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인 의제 21을 합의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의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제 과정 아래에서 협상을 하는 것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의제 21에 뭐 넣기? 특허 강제 실시라고 하는 것을 넣기라는 게 목적이었죠. 리우에서 합의할 의제 21의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제도를 포함시키는 걸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상의 절차에 따라서 리우 지구 정상회의의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일단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 선진국 반대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허의 강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욕이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였고요. 우리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특허권의 강제 실시를 실시해야 된다. 왜냐? 이거를 남용하는 기업이 있다. 지구 환경의 동적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환경 기술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건 걸 서로 인식을 한 다음에 결국엔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 특허의 강제 실시를 쟁점으로 해서요. 선진국은 사실은 어떠한 근원적인 동기가 있냐. 자기네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선진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국의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선진국이 독점한 기술을 획득해서 자국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도 나름대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특허의 강제 실시에 따른 선진국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과 쓸 전제로 선진국이 특허의 강제 실시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가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고루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제 21의 특허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문구를 사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합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별표. 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협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이제 학교에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의 협상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협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학교에서 있을 만한 협상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내용 짚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날개 부분에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154쪽에 안 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태도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대로 학교 시험에 선지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제 모의 협상에 이러이러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때 협상의 준비 과정 앞에서 봤던 내용 복습하는 거예요. 협상의 준비 과정 갈등 유발 요소 우리가 왜 싸우게 되었느냐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협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하고 가야지 보다 더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요구와 이익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미리 세워두면 좀 더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상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듯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에는 그 근원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협상을 위해서는 그 근원적 동기만 충족시켜주면 사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간 합의 내용을 아까 봤듯이 명확한 언어나 문서로 남겨가지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상호간의 이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의 협상 주제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급식 주제입니다. 급식. 그래서 뭐 학생하고 학교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대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급식 메뉴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해달라 아마 이런 의도겠죠. 그 다음에 또 학교 측은 급식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예산이 일단 들고 기본적으로 급식이라고 하는 게 엄청 노동집약적인 그런 활동이라서 쉽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협상의 목표를 정해보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자, 우리가 학생 측이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대요. 일단 채식을 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급식 메뉴 선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두 가지네요. 하나, 우리 의견 반영해서 메뉴 짤 것. 하나, 또 채식이랑 관련된 거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확실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 걔네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달라 이런 얘기죠.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학교 측도 인정하는 건 뭐냐? 채식을 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겠죠. 또한 급식 메뉴에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지 급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도 학교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표가 채식을 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 메뉴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 다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즉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급식 메뉴에 반영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우리는 일단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어야 건강도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급식을 맛있는 급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지켜야지만 학생의 본분인 건강 유지와 학업 증진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식 메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고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의견이 실제로 결과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한 급식 만족도도 높아지는 건 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투를 볼게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인사를 한 거죠. 이것도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예요? 감사를 표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채식을 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메뉴를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고요. 이걸 지켜야지 건강도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둘째, 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회의를 통해서 메뉴를 선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식 메뉴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고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땡땡고등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바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치레하며 끝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랑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협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는 우리의 목표랑 연관이 있습니다. 대체 메뉴를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쟁점을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학생 측하고 학교 측 입장 볼게요. 우리 입장은 대체 메뉴를 달라라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 대체 메뉴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논거, 우리 기본 권리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강,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근데 반면에 학교 측 입장에서는 그건 인정한다. 인정하겠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가 없어. 예산이 없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든다. 그리고 이미 알레르기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한 게 채식이랑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 급식부에 보시면 알레르기 뭐 유발 사항 13번, 14번 해가지고 막 번호 매겨가지고 표현하죠. 그런 걸로 학교는 이미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랑 관련해서 재료에 대한 검토를 이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동기는 모든 학생이 학교 급식에 만족하는 것이 목표인 거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근원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된 내용, 우리가 제안한 대안은 이런 거래요. 채식바를 설치를 해가지고 채식을 제공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메뉴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약간 뷔페식으로 가자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매달 급식 메뉴를 정하는 회의를 개최를 해서 학생 대표 2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합의안에 적용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항상 그대로 되는 부분 없어요. 조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같냐? 채식의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서 채식바를 제공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메뉴는 최소화한다. 그러면 알레르기 유발하는 메뉴는 최소화하는 거는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그 채식바를 갖다가 맨날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채식의 날을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횟수가 조정이 됐네요. 그 다음에 학생 자치회는 매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 메뉴를 받고 영양교사한테 전달한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 건 아니게 되었는데 자치회가 대신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천 메뉴를 받고 차라리 영양교사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되었네요. 이건 좀 조정이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조정이 이제 된 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조정과 검토, 확인 과정을 통해서 약간은 변화된 결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은 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고려할 점, 이러한 태도들을 가져야 된다. 대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글자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의문 입장문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합의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정해서 학생 식당에 채식바를 설치한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은 가능한 메뉴에 포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얘기했고요. 학생자치회는 매달 1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 메뉴를 받아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추천 메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낸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할 만한 기준, 얘네들은 이제 학교 시험 선지로 나올 수가 있죠. 올바른 협상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협상의 의제와 목표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했는가, 양측의 입장과 논거를 적절하게 파악했는가, 양측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준비하고 시작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협상의 핵심 쟁점과 근원적인 동기를 파악했는가, 상대 측에 대한 합의안을 적절하게 작성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조정 단계이고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렀는가, 둘 다 만족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발언을 할 때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잘 썼는가. 설마 이거 아시죠? 언어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 측면이고요. 준언어적인 거는 말투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는 손짓, 발짓, 몸짓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를 설득하였는가, 이런 애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이 뒤에서 159쪽의 내용은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시작, 조정, 해결 순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이제 특허 강제 우리는
특허 강제 실시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말을 바꾸면 특허권 몰수를 반대하는 게 선진국, 그 다음에 특허권 몰수에 찬성하는 게 개발도상국입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근거 얘기했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특허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 욕구를 저해시킨다라는 얘기했고요. 국제적 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거기에 담겨진 근원적 이익은 기술 보호를 통한 자국 기업의 독점적인 이익 추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보세요. 특허의 강제 실시를 합의문에 포함해야 된다. 왜냐? 지구환경의 기업들의 독점 이윤 극대화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 특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리 5조 관련해서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더라.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죠. 선진국이 독점한 기술의 획득을 통한 자국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선진국의 피해 보상을 전제로 특허의 강제 실시를 합의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적을 이뤘어요. 특허의 강제 실시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고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특허의 강제 실시에 대한 빠른 피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고려할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런 애들이 있겠죠. 우리 측하고 상대 중의 요구를 알아야 되고요. 상호 교환,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지점, 양보하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거, 양보하는 대신에 대가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근원적인 동기를 알아야지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울 수 있게 제가 반복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했었죠. 그래서 협상의 절차와 협상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용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